우리가 유산균 맨날 이제 대개는 복용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아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건 뭘 먹어야 되냐? 뭘 약을 사 먹어야 되나요? 너무 약도 많고 해서 사실 그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알고 보면 그거거든요. 뭐냐면 바로 입니다. 아? 요?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올 한 해 중요한 먹을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 산업에 대해서 8년간 무려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주인공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세균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전문가를 초대했는데 무려 56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박민수 박사 TV의 박민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신년을 맞아서 이제 건강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건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이진환 기자께서 동아일보에 기고하셨던 크게 실렸죠? 예, 신년 기획으로 네네. 아주 지면에도 나왔고 그러면서 3M 마인드 마음이죠. 네. 머슬 네. 근육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네. 자 장내 세균총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예, 예.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우리 사실 박민수 원장님이 올 한 해 중요한 먹을거리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예, 문제는 예,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면 잘 모르는 유산균 그러면 아는데 그죠? 예. 이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마이크로바이오타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뜻은 미생물이거든요. 미생물하고 뒤에 옴이죠. 옴은 어디서 떼었거든요 게놈에서 떼었습니다. 아 우리 뭐 벼룩 그런 옴을 말하는 게 아니었군요. 예, 유전자. 아 유전자. 예,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 플러스 게놈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유전자처럼 작용한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유전자는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선천적인 어떤 유전학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장내 세균이잖아요.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 후에 자신의 노력으로 유전자를 발현을 조정할 수 있다. 즉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는 수많은 마이크로바이옴 대략 추산하기로는 100조 개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랑 같이 공생하는 관계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놈이 있고 예. 또 나쁜 세균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또 나쁜 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좋은 균이라고 하신 게 유익균, 유익균. 나쁜 균은 유해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익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이거든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 왜 이제 100조 개가 장 안에 있느냐를 이제 먼저 이렇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내 세균이 100조 개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 섭취잖아요. 네네. 그래 음식을 먹어서 그거를 가지고 세포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그다음에 비료, 농약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게 가장 이제 큰 이제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네 가지 역할을 보면 첫 번째가 이렇게 들어온 어떤 나쁜 유해 물질이 있으면 우리 몸속에 장 속에 쌓이게 되면 우리 장을 공격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장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장점막에 먼저 달라붙어요. 먼저 이제 유익균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균들이 장점막을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유익균이 달라붙지 않아서 장점막이 뚫리게 되면 장 안에 있는 여러 유독 물질들이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속으로 다 퍼지게 되는데 이게 뇌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를 일으킨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장내 유익균이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 하고요. 네네. 두 번째, 아까 제가 영양 흡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분해가 되잖아요. 네. 그 장 안에 들어온 음식들을 분해시켜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장점막을 부드럽게 코팅을 해서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소화 운동을 도와준다는 네. 거죠. 와. 그래서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깨지면 변비, 설사, 음.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장 관련된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장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같은 부분이 장점막의 DNA 변형을 가속화되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손상된 장점막을 복구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잘 활동을 하려면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기자님 균형 황금 비율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5대5 아닙니까? 이게 딱 적당하게 되려면 5대5는 너무 작게 보셨어요. 너무 작게 봤습니다. 8대입니다. 8대2. 유익균 8, 유해균 2. 근데 대부분 이제 물어보세요. 박사님, 왜 유익균 100으로 하지?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어떤 도전이나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면역계가 훈련되는 것처럼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야 되거든요. 유해균이 그런 것들을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장내 세균이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유해균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장의 노화 자체가 면역계 약화, 그다음에 우리 인체의 노화를 일으킨다는 어떤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이게 8대인지 6대4인지 뭐 5대5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요. 네. 장내 유익균의 어떤 수가 부족해지게 되면 장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성 물질들이 장점막을 뚫고 나오게 되는데 그걸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뚫고 우리 소변으로 나오지 않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다양한 검사 방법들이 있고 외국에서는 대변을 채취해서 실제로 그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밸런스를 보는 그런 대변 검사도 있는데 네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본인의 어떤 유익균, 유해균이 제대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자신의 대변을 확인하는 거죠. 냄새가 고약하면 좀 아니,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뭐 냄새가 고약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황금색의 바나나 같은 변을 본다고 한다면 본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변비가 있거나 설사처럼 온다면 뭐 문제가 있는 딱딱해지거나 거죠. 색깔이 예, 검어지거나. 그렇죠. 예. 네. 여튼 그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부족하다면 뭐 보충하면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우리가 유산균 맨날 이제 대개는 복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또 복잡해지는 건 뭘 먹어야 되냐 뭐 예.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해질 것 같은데 약을 사 먹어야 되나요? 네. 요즘 뭐 너무 약도 많고 해서 음. 사실 그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두 단계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본인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유익균의 숫자가 충분하고 기능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제가 유익균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유산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렇죠. 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게 뭘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앞에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인데 네네. 프리바이오틱스는 알고 보면 그거거든요. 뭐냐면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요? 예.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죠. 그러니까 소화가 되지 않는 채 장으로 가서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여러 가지 올리고당을 우리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장점막이 아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염증과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칼 아시잖아요. 네네. 항산화 영양소. 네네. 그래서 파이존업처 파남부의 색깔들이 다양히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익균이 굉장히 기운을 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점막이 촉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2리터의 수분, 그러니까 대략 2리터에 맞는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이 섭취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추가로 얘기하면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으로 또 호두도 있습니다. 예. 또 부추도 있고요. 예. 렌티콩 같은 렌티콩도 있고요. 예. 아까 사과 말씀하셨고 예, 사과. 또 오트밀, 예. 네, 그다음에 양파, 예, 맞습니다. 달코 초콜릿도 있다면서요? 예. 일부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이게 번갈아 가면서 조금 이게 풍부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훨씬 더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뭐 비싼 건 뭐 요즘 뭐 선물 필요가 없네요. 근데- 평소에 그냥 먹는 것 중에서 그런 거 예. 추가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장이 노화가 되고 우리 인체가 노화가 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유익균이 풍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된장이라든지 낫또? 김치, 낫또. 아, 그런 음식들은 유산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고요. 본인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굉장히 많이 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맞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유산균 제품들을 섭취해서 자신의 마이크로바이옴과 궁합을 맞춰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제가 3M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이었다고 한다면 집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없이 굴러다니는 유산균 제품이 있으면 하나씩 섭취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서 장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네. 또 나온 김에 한번 우리 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돼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이를 산업화하려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또 되게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산균 뭐 수많은 건강 기능 식품들 많이 쏟아지고 있지 예,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를 활용해서 약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국내 그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이제 가지고 활용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CJ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CJ. 예. 그쪽은 미국 머크와 같이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같이 병행요법으로 해서 항암제까지 개발하고 있고요. 이 임상은 바로 폐암이라든지 두경부암 그런 고형암을 적용적으로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지노맨 컴퍼니란 말 들어봤습니까? 예, 예. 네네. 예.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예. 이 또 마찬가지로 바벤시아와 키투라를 변형해서 변용요법을 해서 위암과 담도암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아의 바이옴은 대장암 환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고 바이오랩 이 회사는 바로 근선 또 치료제로도 좀 하고 있는데 바로 임상, 이상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계에서 이 그 시장을 총 합치면 무려 13조 시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4천억 국가 정부에서 투자해서 네네네. 산업계를 조금 발전시키는 이제 일들을 하고 있군요. 예.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만 잘 섭취하고 잘 먹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눠보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저 건강 주치로서 예. 한마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진환 기자님께서 산업계 동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오는 대사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숏체인 패티애시드라고 하는 단세지방산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밝혀져 있는데요. 이 단세지방산이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요. 근육으로 가서 근육의 문을 잘 열어서 근육을 키우는 역할까지도 하고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자가 사멸시키도록 작동시키는 기전. 그다음에 우리 몸의 비만을 조절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유산균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장은 제2의 뇌다 들어보셨죠? 네네. 그리고 유산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진짜 소중히 아껴줘야 되는 우리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장내 세균이 제일 행복해질 때를 잘 살펴보면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이상.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상대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운동이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장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까지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는 예. 프리바이오틱스의 섭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맞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돕는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건강한 또 습관 이런 것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도 또 건강하다. 맞습니다. 야,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 올 한 해 우리 같이 노력하는 마음으로 건강해지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